경기도가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개발원이 아닌 수원 산하기관에서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추진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혁신도시 흔들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0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조합장 투표권을 준 군산의 한 농협이 재선거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파키라와 백냥금 등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이 교육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아닌 수원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혀 전북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한 곳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한 해 8,000명가량의 지방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문 앞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주민들이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 추진을 비판하며 내걸은 겁니다. 이들은 전국 5급 교육생 3,800여 명의 16%를 차지하는 경기도 교육생이 빠져나가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100여 곳과 인근에서 음식점 등으로 힘겹게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전북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북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이 포화 상태여서 자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몇 년만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2, 3년 이후에는 절대 이를테면 적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북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 자체 교육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작년에도 이제 최우수상을 받은 상황이라서 건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오는 29일에 행정안전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는 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 취지의 역행에서 전북의 이전 기관들을 흔들고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쪼개려는 움직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급 승진 공무원 교육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경기도. 이 요청이 허용되면 경기도처럼 하겠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아직은 너무 딴 데서 이렇게 하겠다 나선 데는 아직은 없는 것도 같은데.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혁신도시로 옮겨온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논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 균형 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주장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기금운영본부는 줄곧 서울 재이전 주장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금융권은 논두렁 기관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전주 이전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분교를 만드는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전북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잠잠해졌어도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혁신 도시의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추가적인 기관 이전을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보다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추진되는 마당에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 어긋나는 움직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이 2,000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조합장 투표권을 줘 선거 공정성이 의심받는데 이 정도 수치면 재선거 대상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이 농협은 지난 13일 조합장 선거 때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도 조합장 투표권을 줬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은 2,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통보 공개 지금 대략 얼마쯤이냐 이거죠, 숫자가? 지금 2,00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2,000여 명도로 추정을 해. 근데 그것은 실제로 받아봐야 이제. 농협중앙위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은 단위농협을 제재하는 양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2,000명을 넘으면 개선, 즉 선거를 다시 치르고 담당 직원은 면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무자격 조합원이 1,000명에서 2,000명 이하라면 조합장은 직무정지, 직원은 정직으로 역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협이 규정대로 중징계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민단체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 농협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농협의 그 오랜 그 적폐 중에 하나인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저희 그 군산시 농민위 차원에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협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장과 직원을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위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송 의장을 불러 송 의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대가성 뇌물인지 등을 최종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의장은 이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용 살충제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2017년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용 살충제 120리터를 희석해 해충 발생 우려가 있는 공터 등에 뿌려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방역용 살충제는 전문 처리 업체에 맡겨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상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최근 임실군이 희생자들의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고 전주시는 8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1년 군경에게 희생된 주민 500여 명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임실 청옥면의 부흥광산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꼽은 전북의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 가운데 하나로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굴은커녕 위령탑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근 임실군이 민간인 희생자들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의회도 긍정적인 만큼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치고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또 상정해서 또 심의를 받고 이런 공포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례안은 위령 사업을 포함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죠.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처형당한 전주 형무소 재소자들의 유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전주의 황방산. 이곳이 도로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전주시는 8월부터 발굴에 들어가기 위해 5월에 표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 추정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근데 그런 취지로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관심을 촉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주시에서 응답을 해서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행정 분야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교과 정비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서
교육 행정 용어, 조직 문화, 교육 제도 등에서 친일 청산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나 대상 용어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대학교에 약학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대학교가 연구개발과 임상을 뒷받침할 관련 학과와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약학대학 신설대학에 선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전북대에 약대가 신설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물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하원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1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 농도의 초미세먼지를 주입합니다. 4시간 뒤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화분이 없는 곳은 174, 화분이 있는 곳은 109마이크로그램으로 화분이 있는 곳의 농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요. 기공의 크기가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돼서 제거됩니다.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화분 가운데는 파키라와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 순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제곱미터 크기의 거실에 이런 화분 서너 개를 4시간가량 놔두면 초미세먼지 20-30%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벽면에 식물을 심는 바이오월은 시간당 23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저빔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밀폐된 공간을 가득 메웠던 미세먼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가로수 수종을 연구하는 등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달 전북의 수출이 4억 9,685만 달러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설 연휴가 이어지고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면서 월별 수출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2월 수출이 예상보다 저조해 3월 수출 실적이 올해 수출을 내다보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전자와 화학 소재 전문 생산 업체인 한솔케미컬과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2023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94,000제곱미터의 공장을 짓고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이번 분양 계약으로 제3, 4 일반산단 분양률이 70%를 넘어섰으며 연관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인 주식회사 네모ENG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인 수상 부유체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 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오늘 관련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업체는 오는 2022년까지 475억 원을 투자해 1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국내 기업을 위한 20만 평의 임대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네모ENG가 첫 투자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의 태양광 기업의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산 지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첫 근대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는 등록 문화재 제180호인 중앙동 구 삼산의원을 이전 복원해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을 갖춘 근대 역사관으로 조성했습니다. 구 삼산의원은 독립운동가인 김병수 씨가 1922년 의원을 개원했던 건물로 근대 초기 건축물 양식을 간직해 2005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도당 개편 대회를 열어 임정엽 완주 집무장 위원장을 새로운 도당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임정엽 평화당 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당이 어려운 때지만 전라북도를 대변하고 전북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당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 자리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에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했으며 조만간 도당을 새롭게 정비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전주시 중인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넉 대와 펌프차 등 장비 7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은 인명피해 없이 임야 1000제곱미터를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내일도 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8도, 익산 6도, 임실은 1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부분 1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4,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